공포의 전차 킬러 MI-28 하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바로 이 러시아가 기갑 전력의 진심인 나라이긴 한데 또한 적의 기갑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장갑이 두툼하고 속도가 빠른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 기동성이 좋으면서 우수한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구상하게 됩니다. 전차 입장에서는 지상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상의 화력을 집중하고 지상에 있는 병력들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중에서 전차를 공격하는 헬기에 대한 공격 능력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헬리콥터를 전차가 보기에는 전차의 천적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헬기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은 코브라 헬기와 아파치 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코브라 헬기와 아파치 헬기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공격 헬리콥터는요, 특히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의 전차를 쉽게 발견하고 공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지상 보병을 공중 화력 지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무기였죠. 거기에다가 공중 강습 능력이 있는데 필요한 병력을 탑승시켜서 특정 지역에 투하를 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능력이 있었던 게 바로 헬리콥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전에서 매우 재미를 보았던 미군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날 러시아 역시 헬리콥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집중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공격 헬리콥터와 수송 헬리콥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소련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 그래서 얘네들이 개발한 게 MI-24 하인드였죠. 그래서 MI-24가 매우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론상 하인드가 들어간 김에 그냥 공격하면서 때리고 적을 소산시키면 거기서 병력을 내려주고 오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병력을 승하차시킬 때 그때 항공 무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엄청난 공격력이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소련의 이론과 상상은 현실에서는 너무 손실이 컸죠. 그렇게 해서 소련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미국이 왜 공격 헬기만 따로 만들고 수송용 헬기를 따로 만드는지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소련의 공격 헬리콥터를 만들었던 밀이라는 회사는요, 다시 한번 신형 헬리콥터를 구상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1982년도에 시제기에 도입이 성공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아파치 헬리콥터를 냈죠. 요게 코브라와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추력과 폭장량을 가지고 탄생하게 됩니다. 야, 이를 바라보던 소련은 야, 우리도 저거에 버금가는 아니 저 이상의 무기를 만들자, 개발해. 소련이 깜짝 놀라서 명령을 내리죠. 따라서 밀은 수송 능력을 조금 줄이면서 공격 능력을 좀 향상시킨 헬리콥터를 제안을 했고, 까모프는 그냥 야간에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 헬리콥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은 이 까모프가 더 괜찮겠다 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밀은 해외 수출에 역점을 두게 되죠. 1989년 프랑스 에어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는 것을 역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세계적인 에어쇼에서 관심을 끌면 소련이 다시 밀 헬리콥터를 쳐다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소련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가 탄생이 되고요. 그렇게 MI-28 하보크는 역사에 덮이는 줄 알았는데 2000년대 러시아가 다시 공격 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집중적인 투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밀은요, 이 헬리콥터를 개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결국은 러시아 정부의 눈에 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종 MI-28이 탄생하게 됩니다. 서방은 MI-28을 하보크라 명명하게 되는데요. 17m의 전장과 8.6톤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2명의 조종사와 3명의 승무원이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최고 속도가 시속 320km 정도 됩니다. 항속거리는 1100km, 작전 반경은 200km 수준으로 아무래도 미국 아파치보다는 떨어집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를 하나 장착하고 있고요.
두 개의 양쪽 날개에 두 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총 4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개량이 되면서 다양한 모델들이 파생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 Mi-28이 사장되기 직전에는 Mi-24와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소련 정부가 카모프를 밀자 이때부터 깜짝 놀란 밀사는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Mi-28N 버전은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조종사와 헬리콥터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2개의 엔진을 장착하게 되는데 2개의 엔진이 너무 붙어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2개의 엔진이 동시에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엔진을 2개로 병렬로 거리를 뛰어나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엔진으로 생존이 가능하게 하고, 또 하나는 조종사의 장갑을 강화해서 조종사가 적의 직사화기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장갑이 좋냐면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23mm 기관 포탄을 맞아도 방어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장갑을 두텁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괴물이라는 별칭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숨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요,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더라도 조종석이 그 충격을 흡수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완충 장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격력은요, 30mm 기관포를 장착을 해서요, 포탑을 향해서 때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화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의 하드 포인트에 4발씩 장착된 16발의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요. 한쪽에 아타카 미사일을, 또 한쪽에는 로켓을 달아서 적의 전차를 공격합니다. 아타카 미사일은 미사일 하나당 적 전차 하나를 파괴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이론상으로는요, 하포크 한 대가 16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S8 로켓탄은요, 80mm 구경으로 보통 소위탄을 장착을 해서 일정 지역을 불질러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를 부수는 것 자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차의 조준 장치나 열화상 감지 장치나 기타 주변 장치들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40발 정도를 장착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무장 능력만 보면 경쟁 기종인 아파치보다는 조금 한 수 위라고 보여지지만요, 이게 실전에서 검증되었는지는 한번 봐야 합니다. Mi-28은 그 무장 외에도 여러 가지 무장을 지원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레이더, 거리 측정기, 또 적외선 탐지기 등이 있죠. 그러므로 기상이 안 좋아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날개 위에 레이더도 장착한 기종이 있어서요, 8km 밖에 있는 지상 전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i-28의 독특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수송 공간이라는 건데요. 정말로 급한 경우에는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거나 적지에 탈출한 조종사를 구조하는 등의 임무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특징을 보면 왜 러시아는 저렇게 자꾸 짬뽕된 무기를 만드느냐 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봐야 됩니다. 공격 헬기가 오직 공격 임무만 수행하기에는 너무 땅이 넓어요. 여러분, 무기 체계가 개발이 될 때는요, 그 나라의 전투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Mi-28은 현재 러시아에 소속이 되어서 시리아 내전이나 이라크 등에 참전하였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도 참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구체적인 전투 검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지 조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